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체제 안에서 보류되어 있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상의 명분은 식량, 보건, 위생 지원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를 인도주의로만 해석하기에는 그 시점과 맥락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은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거대한 혈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미국의 핵심 축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본 요코스카, 괌, 하와이를 연결하는 해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교역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 수송망입니다. 글로벌 교역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 해상 운송망에 의존합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의 해상 통로를 통제하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패권의 절대적 기반입니다. 북극 항로 역시 미국의 차세대 전략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간은 육상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평양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는 노선은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국지 노선들은 모두 완공되어 있고 이제 이 길을 누가 연결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통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통로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닫혀 있으면 육상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승인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북한 내에서 활동하려면 금융결제, 물류 이동, 장비 반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재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제한적 접촉의 복원입니다. 접촉이 복원되면 정보와 인프라의 흐름도 활발히 형성됩니다. 철도 연결 사업이 곧바로 시작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통로를 여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육상 노선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자국 철도망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물류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북부를 장기간 방치한다면 대륙 네트워크는 중러 중심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 계획과 상충하며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은 굉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주북 미군 설치에 관한 논의가 괜히 오고 간 게 아닙니다. 이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화는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해양 교역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상위권의 환적 항만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철도가 북쪽으로 연결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진다면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하는 완전한 물류 거점이 됩니다. 남부 러시아를 경유하여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동유럽 연결 노선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물류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계산과 함께 통로를 장악하는 국가가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지정학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유라시아 대륙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과 제재 일부 완화는 그 신호입니다. 북한을 국제 흐름 안으로 조금씩 끌어들이면서도 협상 카드와 압박 수단은 보존합니다. 육상 통로를 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점진적 김정은이 장기간 추진해온 대형 관광 프로젝트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지난해 6월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동해안에 명사십리 일대에 조성된 이 단지는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해변 관광지입니다. 호텔, 리조트,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북한 해안 지역의 관광 개발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해변을 언급하며 리조트 개발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흥적 발언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해안선을 사업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북한 해안 개발에 관심을 보인 해외 기업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 북한 동해안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부동산 컨설팅 그룹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가 주목됩니다. 이 기업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 시드니, 인도 벵갈루루 등의 지역 본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자본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 알려진 곳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 네트워크가 북한 부동산 시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물론 북한이 서방 자본 세력과 모종의 거래를 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모건 체이스 등의 미국 대형 은행들은 북한의 돈 세탁 의심 거래를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묵인해왔고, 피라미드 모양을 한 북한의 류경 호텔의 건설 주체는 프랑스입니다. 북한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인식과 달리 국제 자본은 기회를 탐색해왔습니다. 자본은 정치적 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익 가능성과 전략적 위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국제 정세는 정치인의 발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과 금융 네트워크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은 변해갑니다. 냉전 구도는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었습니다. 이념적 구호는 외교 현장에서 반복되지만 자본은 이념보다 한참 위에 존재합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표면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적 계산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제재 예외 승인, 관광 인프라 개장, 해외 부동산 기업의 관심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횡단 노선은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북한이 외부 자본을 받아들이고 관광과 부동산 개발을 확대한다면 물류와 인프라 연결의 기반도 함께 형성됩니다. 관광 단지와 철도는 별개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통로를 열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흐름에 놓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대북 제스처, 인도적 지원 승인, 관광지 개장, 국제 자본의 탐색은 모두 한반도 북부를 국제 경제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이를 장기 전략 안에서 계산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될 장기 어젠다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그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점진적 개방은 그 경로를 여는 핵심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핵화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면 미국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발언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최근 내륙 철도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